안녕하세요.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은 2025년 1월 2일이고요. 오늘 회사가 쉬는 날이어가지고 이렇게 저번 주에 못 올린 S&P 500 투자 일지 한번 남겨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2025년이 되었죠. 제가 이제 S&P 500을 투자하면서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이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 그렇게 해서 S&P 500 투자가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줄여주게 되는지 저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2024년 간단하게 투자 결산을 좀 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눈에 들어오는 게 1억 정도 총 평가 금액이 2023년 말 대비해가지고 늘었더라고요. 어떻게 늘었나 봤더니 일단 월급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투자금을 늘릴 수 있었고, 그리고 퇴직금, DC형 퇴직금에서 1,500만 원,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지고 한 500, 뭐 혹은 1,000만 원 정확하게 집계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그 정도 투자 원금이 늘어났습니다.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로 S&P 500이 많이 올랐죠. 저번 작년만 한 25% 정도 올랐는데, 그래서 3,500만 원 정도 수익금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두 개 합쳐가지고 한 1억 정도가 제 S&P 500 투자 자산에서 이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025년 올 한 해는 저에게 또 몇 가지 큰 변화가 있는데요. 먼저 서울시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한 15년 정도 일하고 있던 아내가 한 올해 1년 동안은 무급휴직을 하면서 좀 안식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아내 월급으로 저희 생활비를 충당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S&P 500에 한 달에 400만 원 이상을 투자할 수 있었던 거죠. 생활비가 충당이 되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올해는 아내가 이제 휴직을 들어가면서 이제 외벌이 모드가 될 거고, 그러면 S&P 500 투자 원금을 작년처럼 이제 크게 늘리긴 어렵게 되겠습니다. 돈만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지만, 잠시 쉬어가는 아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조기 은퇴 이후의 삶, 정말 행복하기만 할지 어떨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찰해 볼 수 있을 거라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2025년에도 저는 뭐 일복이 워낙 많은 팔자기 때문에 일복이 터질 예정인데요. 2024년 말에 이제 평생 다니기로 어떤 결심한 회사로 이직을 했는데, 당연하게도 제가 이제 가게 된 팀이 저를 포함해서 경력직을 2명이나 뽑았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누가 봐도 일이 많고 좀 힘든 팀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출퇴근 시간도 기존에는 이제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 편했었는데, 이제는 매일 출퇴근을 해야 되고, 평균 왕복 3시간 정도가 이제 출퇴근 시간에 이제 걸리게 되었는데, 한번 경험해 보니까 최악일 때는 4시간까지도 걸린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여러 번의 이직 경험과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해오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잘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좀 더 S&P 500 계좌 이야기를 해보고 이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 기준으로 제 S&P 500 경제적 자유 달성 목표 현황을 보면은 45.92%로 좀 순항을 하고 있다. 이번 주 개장하자마자 떨어져가지고 전주 대비해서 바로 0.53% 정도 까이긴 했는데, 아무튼 제 투자 목표는 현재 가치 기준으로는 5억 6천만 원 정도고, 왜 5억 6천만 원이냐라고 하면은 S&P 500 대표 ETF죠. 스파이의 연평균 성장률이 10.58%, 이걸 기준으로 상위 20% 가격에서 쓰는 돈 495만 원 정도를 S&P 500으로만 만들어내려면은 5억 6천만 원 곱하기 이 수익금 하면은 1년에 5,600 정도가 되죠. 그 정도가 있으면은 내가 회사를 다니지 않아도 내 현재 삶 자체를 유지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정도의 판단으로 목표를 정해봤고요. 네, 그리고 수익금 보면은 이번 주 뭐 지금 목요일이니까 이제 금요일 하루 남았지만 이제 340만 원 정도까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저는 S&P 500 투자하면서 마인드를 정말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렇게 하락할 때 뭐 마음 아프고 좀 짜증나고 이렇게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더 S&P 500 ETF라고 하는 좋은 거를 더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이런 생각으로 좀 접근하려고 합니다. 네, 올해 투자 수익률 보면은 당연히 뭐 총 평가 금액도 이만큼 까진 게 보이죠. 그리고 누적 수익률은 여태까지 제가 투자하면서 누적 수익률은 24.86%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거는 큰 의미가 없죠. 1월 초밖에 안 됐으니까. 네, 오랜만에 S&P 500과 달러원 환율을 좀 봤더니 1년치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작년 한 해 24% 정도가 올랐고 내일 6천을 이제 좀 깨졌더라고요. 6,090까지 갔었던 것 같은데 다시 5천대가 되었지만 지난 1년 정말 엄청 올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환율도 많이 올랐죠. 1,467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작년 초만 해도 1,300원 초반대였는데 정말 대단한 환율 상승이었다. 하지만 저는 뭐 제 S&P 500 투자 계좌가 오른 것까지는 좋지만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화로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이렇게 올랐다는 거는 이걸 내가 S&P 500 투자하기 위한 자산으로서는 좀 불리한 상태다. 그래서 아주 달갑지만은 않은 상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주식이 항상 오르라는 법만 있습니까? 그래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를 항상 머릿속에 염두를 해두고 뭐 급격하게 떨어질 수도 있지만 정말 지리밀렬하게 아무런 희망도 없이 천천히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염두를 해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차라리 급하게 떨어질 때는 저가 매수 찬스라고 생각하고 즐겁게 접근할 수 있는데 정말 뭐 지리밀렬하게 희망도 없이 이렇게 떨어지는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고 2025년도 잘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예수금이 32% 정도인데요. 올해는 아내가 말씀드렸다시피 휴직을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 원금을 늘리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제가 생각하는 예수금 비중 30%에 도달을 해버리면은 추가적인 매수를 하지 않고 3대7 비중을 유지하면서 매달 리밸런싱 하는 정도의 투자를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보유 수량은 저번 주에 뭐 매수한 건 없고, 그래서 타이거 미국 S&P 500을 6,063주, VO는 70주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가 2025년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작년에 보니까 통계를 내보니까 제 경제적 자유 목표 달성률이 28%에서 46%로 거의 뭐 18%가 1년 만에 늘어났죠. 이런 식으로 몇 년만 더 하면은 산술적으로 40대에는 S&P 500 투자금만으로도 생활을 지탱할 수 있는 만큼 있는 시기가 올 것 같다. 그런 가능성, 낌새를 좀 확인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빨리 하기도 했지만 그 취업을 한 순간부터 돈을 빨리 모아가지고 어떤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회사로부터 자립할 수 있는 거를 대비해야겠다. 그런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확실히 평균보다는 빠른 시점에 내 집을 마련했고, 그 다음에 내 집 마련됐으니까, 그 다음에 올바른 방법으로 은퇴를 준비하게 되었죠. 그 올바른 방법이란 S&P 500을 팔지 않고 장기 투자한다는 거. 이걸 노후 준비를 시작했고, 지금 가능성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회사 생활 자체가 쉽진 않죠. 누구든지 간에 제가 아무리 긍정적인 마음으로 회사를 다니려고 해도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리고 출퇴근 시간, 뭐 이런 것들 다 똑같이 느껴질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거를 어떻게 인식을 하고 극복해 나갈 것이냐가 중요한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들은 뭐 만 60세 정년까지 버티기도 힘들다 혹은 정년퇴직을 해도 그 다음에 생활비 마련하기 위해서 최대한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그동안 해왔던 패턴대로 회사 잘 다니고 아파트 대출금 잘 갚고 그 S&P 500 투자 차근차근 해나가면은 나의 정년퇴직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이 늦어도 만 50세 빠르면 만 45세쯤이면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내가 할 수 있는 회사 생활이 많이 남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또한 또 내 젊은 날의 추억이다. 이렇게 정신승리 뭐 그런 걸 하면서 즐겨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버텨보는 거죠. 버틴다고 하기도 그렇고 뭐 이렇게 지금
회사를 내가 안 다니면은 굶어 죽고 막 생활 자체가 안 되니까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 윤택한 삶의 레벨을 유지하면서 평생을 살아가기 위한 단계에 지금 그런 걸 준비하는 단계에 들어와 있다라는 좀 어떤 여유를 가지고 회사 생활을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올해도 역시나 이제 절세 계좌 활용 로직 매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건데 이걸 통해서 금액은 많이 줄어들겠지만은 일단 연금 저축을 먼저 채우고 그리고 DC형 IRP 계좌도 한번 채워 나갈 거고요. 아마 ISA는 많이 못 넣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